제가 가죽공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유튜브 보면서 시작했거든요. 물건 만드는 메이킹 영상 정지시켜가면서 따라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혹시 지루할까봐 스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장 다니면서 공방 다니기도 뭐하고 수강료도 비싸니까 그냥 집에서 독학했어요. 얼마 안 하다가 결국 공방에 가게 됐어요. 이게 혼자서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쓸데없는 가죽, 부자재, 도구들 너무 많이 사요. 할 줄도 모르면서. 이게 무서운 게 한 번도 안 해보면 다 해야 될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산 아직 포장도 안 뜯은 가죽, 한 번도 사용하는 도구들 아직도 많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수강료 내고 공방 가는 게 낫겠다. 오늘은 가죽공예는 하고 싶은데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가죽공예 예비 입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죽공예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몇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죽공예를 바로 시작하는 방법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죽공방, 독학, 원데이 클래스, DIY 키트 등등등. 첫 번째 공방부터 이야기할게요. 정말 가죽공예에 대한 열정이 있고 내가 이걸 직업까지도 생각한다면 시간 내서 맞추시고 장소도 찾아가시고 좀 비싸지만 가시면 됩니다. 이건 가셔야 돼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되긴 하겠죠. 좋은 공방 고르는 방법이 있긴 할 텐데 아주 기본적인 거 빼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요. 은근히 날카로운 확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확인 사항, 공방장님이 물건을 파는지 확인하세요. 팔리는 물건을 만드실 줄 아는지, 그 상품이 충분히 팔리고 있는지요. 교양 수업 듣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는 곳이니까요. 확인해서 나쁠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건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확인 사항, 공방에 가시면 수강 등록 전에 상담을 하겠죠. 그때 여러분이 만들기 원하는 상품, 그 특정한 상품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으니 그걸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그것만 2달, 3달 동안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물론 저희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건 어렵습니다. 대답하는 곳이 대부분일 건데 가능하다고 대답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상품을 2달, 3달 동안 가르친다는 건 그만큼 기술에 깊이가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독학으로 배운다. 유튜브 보고 차근차근. 제가 했던 방식인데 사실 도구랑 가죽 사면서 실수하는 돈 생각하면 차라리 공방이 좋을 것 같아요. 독학이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잘 안 알려줘요. 그걸 왜 알려줘요? 그걸로 공방 운영하는데 만약 그거 알려주면은 그 공방에 나와서 배우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공방에서 열심히 배우는데 우리 공방장이 그거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채널 구독하고 집에서 하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죽공방 원데이 클래스. 취미로 혹은 체험이 목적이시라면 원데이 클래스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원데이 클래스에 가서도 많이 배워올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면 가격이 좀 세요. 카드 지갑 하나만 사오는 게 아니라 가서 가르침 받고 자리에 앉아있고 뭐 그런 단가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네 번째, DIY 키트 해보기. 저는 이게 가장 가성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가 가죽공예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가죽을 내가 원하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가죽공예 체험까지 가능한 옵션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도 높고 가죽이랑 부자재, 도구들도 안 사도 되고 키트 안에 필요한 만큼 다 챙겨주니까 도구도 안 사고 작업 먼저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선택일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옵션 중에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제가 제 지인이나 가족 중에 가죽공예에 관심이 생겼다, 취미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저는 DIY 키트 한번 해보라고 권할 것 같아요. 다짜고짜 도구랑 가죽 비싼 돈 주고 사서 방구석에 쌓아놨다가 당근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키트를 찾아서 먼저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키트를 먼저 해보세요. 시간, 장소, 가격 모두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좀 저렴하게 먼저 간을 보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적당한 키트를 찾기 위해 네이버나 쿠팡에 가죽공예 키트를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키트들이 나올 겁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많은 상품들이 대다수가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인조가죽, 원형타공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이유는 공방에서 이 둘 다 안 해요. 인조가죽은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다고 해도 원형타공은 희귀합니다. 뭐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용합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형타공 왜 안 하냐면 너무 단순하게도 안 이쁘거든요. 바느질 선이 이쁘게 안 나와요. 제가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키트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역시 원형타공이에요. 안 이쁘다는 말이 뭐예요? 만들고 안 쓰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DIY 키트 제품을 고를 땐 진짜 내가 이거 만들면 써도 되겠다 싶은 상품을 골라야 돼요. 가죽 공방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력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방법이라도 같은 걸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인조가죽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돈까지 주고 직접 만들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아주 잘 만들었을 때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제품은 좀 그렇지 않나요? 핸드메이드 했는데 내 작품의 가죽이나 바느질이나 이런 것들이 핸드메이드한 티가 안 나면 뭐 굳이 그냥 알리나 테무에서 하나 사고 말지.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베지터블 가죽을 찾으시면 돼요. 인조가죽도 좋다 하시면 뭐 널린 게 인조가죽이니까 아무거나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단점을 제거하려면 첫 번째, 인조가죽이 아닌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하는 키트를 고르면 됩니다. 이건 키트에 설명이 무조건 나와 있어요. 가죽 단가가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베지터블 가죽을 보내주면서 티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바느질 타공 구멍이 다이아몬드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 설명에 잘 써놓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제품 사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디자인 마음에 들면서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하고 바느질 구멍이 사선으로 된 제품이 어디 있냐? 제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판매 중인 키트 제품들 중에 위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디자인, 쇼핑몰 링크, 가격까지 정리한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 놓을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입력하시면 제가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구매한 키트 같은 건 없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특별한 가죽공예 키트가 아니라 그냥 제가 작업하려고 잘라놓은 가죽이에요. 그냥 원래 가죽공예 하던 방식 그대로 있잖아요. 기본만 지켜서 만들어줘도 봐줄만 해요. 사용하는 가죽, 바느질 모양, 그런 기본적인 것만 쿠팡 키트 같이 말고 진짜 원래 작업하는 방식, 기본만 갖춰도 만들어 놓으면 봐줄만 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친구 중에 자기 한번 바느질만 배워가지고 카드 지갑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 선물해 줄 거예요. 실이랑 바늘이랑 해서요. 너무 당연히 베지터블 가죽이고 바느질 구멍 다이아몬드 사선입니다. 완성품 바느질 모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카드를 띄워 놓을게요. 아무런 도구 없이 맨손으로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데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생통 가죽이라 두께도 두껍고 그립감이 엄청나게 쫀득쫀득합니다. 나는 베지터블 가죽이 뭔지도 모르겠고 도구고 뭐고 공방이고 관심 없고 그냥 손으로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이것도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제가 출시 전에 미리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한 점이나 더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작 영상이나 가죽공예 이야기가 더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꾸준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산자였습니다.